자, 그런데 반대적으로 제일 끝자락 반대쪽에 제일 끝에 제일 위쪽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들은 사실 자차를 끌고서 가기 전까지는 은평차고지에서 걸어가기에는 뭐 사실 너무 멀고요. 다음에 중심 상권 자리에서 걸어가기에도 멉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원대한TV의 원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은평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엄밀하게 서울시죠. 서울시 은평구고요. 향동의 초입구이기도 합니다. 은평 차고지는 굉장히 커요. 물론 제가 차고지를 많이 가본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큰 차고지입니다. 자, 은평 차고지 있는 곳까지는 서울이고요. 은평 차고지 땅을 경계로 해서 바로 향동이 시작되는 초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은평 차고지의 담장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은평 차고지 굉장히 크죠. 자, 은평 차고지는 그 향동의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노선들이 있고 서울시 애지간한 곳들은 다 가기 때문에 향동의 초입에 있는 은평 차고지를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서울의 다양한 곳들을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지금 제 뒤편으로는 향동천이 흐르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은평 차고지를 통해서 부터 향동천을 따라서 중심 상업지역까지 한번 걸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또 제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직접 제가 발로 걸으면서 향동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저와 함께 걸어 보시면서 향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 그 거리 뷰를 통해서 향동의 모습들, 향동의 건물들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거리 뷰가 빠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변화가 없어서 거리 뷰를 보면 실제 모습과 많이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벌써 2019년이면 옛날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올라와 있는 거리뷰 사진을 보면 되게 휑한 모습, 그 다음에 막 개발이 안 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벌써 많이 발전됐고, 다음에 또 많은 상가들이 입점을 해 있고,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상업지역을 통해서 많이 쇼핑도 하시고 또 음식도 사 먹고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거리뷰를 통해서 보기에는 조금 옛날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생생한 모습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직접 제가 발로 뛰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향동은 좌측편 도로는 새롭게 뚫린 도로고요. 직선으로 새롭게 뚫린 도로고, 우측편은 숫자 3 모양이죠. 이렇게 구불구불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부분이 그 활의 몸통 부분에 속하고, 새롭게 뚫린 부분이 활 시위처럼 직선이죠. 그래서 활 모양으로 생긴 동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그 중앙에 이제 향동천이 흐르거든요. 그 향동천 길을 따라서 주로 이제 많이들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세 가지 길, 그러니까 활 시위에 해당하는 길, 직선길과 삼자길, 다음에 향동천길,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향동천길로 일단 걸어 보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평 차고지 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은평 차고지에 끝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이 지금 보이시는 것이 바로 호반 베르디움이 되겠습니다. 은평 차고지 옆으로는 이제 류슈빌이 있고요.
향동천입니다. 향동천길로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네, 호반 베르디움이 보이고요. 자, 향동천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향동천에는 이렇게 곳곳에 징검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이 그렇게 많이 넓은 천은 아니고요. 바로 자전거 도로가 천 좌우에 있고, 다음에 또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게 또 그 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화단들도 되게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향동천변이고요. 향동천을 따라서 올라오면 보이는 첫 번째 상가입니다. 향동에 진입할 때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상가죠. 자, 그리고 도로 중앙,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이 리슈빌이고요. 다음에 좌측편이 호반 베르디움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상가 이름은 정성 프라자이고요. 저는 은평차고지에 좌측편 천변길로 들어왔고요. 우측편 도로 쪽으로 올라오면 바로 보이시는 요 길입니다. 요 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바로 이제 은평차고지에서 올라오는 길이 되겠죠. 자, 본격적인 향동 천변 길입니다. 천 바로 좌우측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고, 다음에 또 그 위쪽으로는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향동천에서 좌측편에 보시면 체육시설들이 있네요. 저쪽은 풋살장도 보이고요. 다음에 농구장도 있고, 또 배드민턴장, 놀이터 등등이 되게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편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제 베르디움 아파트 단지죠. 호반 베르디움입니다. 자, 향동천에 위치한 체육시설입니다. 풋살장도 보이고요. 가운데로 보시면 이제 정자가 보이는데, 정자가 그냥 이렇게 정자가 아니라 체육시설과 다음에 놀이시설들이 함께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가깝게 좀 보시면 네, 미끄럼틀도 볼 수 있고요.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체육시설과 정자가 함께 있으면서 꽃밭이 굉장히 예쁘게 정원이 조성되어 있죠. 자, 농구 골대들도 보이고요. 다음에 저 뒤편으로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농구장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리고 보시는 농구장 우측편으로는 물놀이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향동천을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자,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죠. 뒤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위치되어 있고요. 다음에 보시는 것이 체육시설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향동천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요. 향동천 좌우측에는 화단들도 되게 예쁘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동천은 이렇게 저 멀리 보이시는 다리도 많이 있을 뿐더러 가운데 징검다리들도 많이 있어서 왼쪽 편과 오른쪽 편 간에 끊어짐 없이 잘 이어지게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향동천 왼쪽 편으로 빌라 단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반 베르디움 거의 끝쪽까지 다다랐습니다. 향동천에는 이런 다리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이 다리는 향동 5교네요. 그러니까 저 위쪽부터 지금 이제 5개의 다리를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다리를 보셨고요. 자, 향동천의 빌라 단지들을 보면 향동천변으로는 지하 상가, 지하층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2층으로 보이시는 것이
반대편에서는 1층으로 보이는 상가들이죠. 천변으로 이렇게 카페 거리들이 조성이 되면서 지하 1층이 마치 카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중흥 S클래스가 되겠고요. 중흥 S클래스가 보이는 그 앞쪽으로가 이제 중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쪽에 템포짐 피트니스, 템포짐이네요. 템포짐 피트니스가 있는 건물이 퍼스트 타워가 되겠고요. 그 앞으로 공원들이 보이네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입주민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 찍어둔 영상을 편집해서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만, 왕돈가스 왕냉면집이 이제 개업을 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재료가 소진이 돼서 저녁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었고요. 오늘은 평일이고 그다음에 또 날씨가 흐린 관계로 좀 사람이 조금 한적하고 적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촬영하기 좋으려고 일부러 사람이 좀 없는 날을 택해서 현장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자, 왕돈가스 왕냉면집 옆으로 60개 치킨이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와서 지나갈 때 보니까 주말에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야외 테이블을 꺼내 놓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낮부터 생맥과 함께 치킨을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치 유원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자, 그 옆으로 보시면 명랑 핫도그 집이 있네요. 제가 여기 명랑 핫도그 집에 그 감자 핫도그를 워낙에 좋아해서 어저께 이제 퇴근길에 한 4시경쯤 됐나요? 퇴근길에 좀 일찍 들어가면서 제가 여기 또 현장을 담으려고 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먹으려고 갔는데 재료가 다 소진이 돼서 영업을 종료한다고 오후 4시에 재료가 소진되더라고요. 그만큼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동네다. 자, 그 뒤로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상가 건물들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급하게 생생한 영상을 좀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곳은 개업한 집이죠. 왕돈가스 왕냉면 집이 이제 어저께 개업을 했어요.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저희가 11시 반 정도쯤에 나왔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줄이 서 있었고 지금도 뭐 자리가 뭐 꽉꽉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이 상가가 더 퍼스트 타워라는 상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상가가 전체가 다 빈 곳 없이 싹 다 들어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상가들이 전부 다 꽉 차 있거든요. 지금 제가 향동에 살고 있죠. 향동 주민입니다. 향동에 살고 있는데 향동의 상권이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상가가 하나가 열리고 나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황사비가 내리는 날이라 사람이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꽉 차 있어서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향동은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다 들어차 있고 아직까지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때 식당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중심상업단지 내에 많은 그 사무실들과 다음에 스타비즈, 섹션 오피스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다음에 또 도시지원시설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또 생기게 되면서 여기는 주거와 다음에 직장, 그러니까 일자리와 다음에 주거가 함께 더해진 상권이 되는 그런 자리인데, 벌써부터 이미 상가들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서 혹시 장사를 하고 싶다 또는 뭘 해보고 싶다, 향동 추천드립니다. 정말 괜찮은 동네,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동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 스타비즈 자리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향동 4교네요. 향동 4교고 아까 향동 5교를 지나서 바로 향동 4교, 그러니까 은평 차고지에서 내려서 향동천을 따라서 지나왔던 길이거든요. 향동천을 따라서 걸어오다 보면 중심상업지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중심상업지까지 멀지 않은 곳이에요. 자, 우선 먼저 그 1차 3개의 블럭이죠. 4블럭과
그 다음에 6블럭, 3블럭 3개 블럭의 입지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들어가는 그 5블럭과 7블럭 이렇게 2개의 블럭의 입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심 상업지역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심 상업지 시작점으로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상가 주택들, 그러니까 빌라죠. 빌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오는 상권이 첫 번째로 향동에서 중심 상업지 중에 첫 번째로 자리를 잡은 상권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고기 원칙집도 보이고, 다음에 램가라는 집들, 다음에 족발 야시장, 이마트 편의점, 88수산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향동의 먹자골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뒤편까지도 많은 고깃집들과 다음에 야식집들, 식당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옥길동 갈매기집도 보이고요. 향동 반점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협찬 받은 거 아니고요. 가서 봤는데 정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88수산은요 1층이 워낙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1층에 이렇게 복층으로 만들어서 바로 테이블을 1층과 2층으로 나눴고, 2층이 이제 3층의 역할을 하겠죠. 총 3개 층으로 만들어진 향동에서 제일 큰 횟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제 4블럭이 되겠습니다. 스타비즈 1차 4블럭, 스타비즈 중에 제일 크기가 큰 블럭이죠. 그리고 이제 요 골목이 향동의 제일 중심되는 먹자 골목이 될 자리이고요. 다음에 거기 보면 다이소가 보이죠. 다이소가 보이고, 향동에서 유일한 다이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향동 주민들이 찾는 자리이고, 그러면서 또 먹자 골목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녁 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자, 다이소 건물과 88수산 건물 사이에 아직 비어 있는데, 저기도 상가 건물이 들어올 땅이고요. 그리고 4블럭 맞은편에는 6블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 6블럭이고요. 6블럭 지금 공사 중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6블럭 공사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것이 하우스 D 아파트고요. 다음에 여기가 중흥 S클래스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타워가 보이고, 그 옆으로 호반 베르디움이 보이네요. 호반 베르디움부터 6블럭까지. 6블럭의 옆에가 바로 4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블럭과 4블럭 거기가 만나는 지점, 건널목 있는 자리, 여기가 바로 향동지구역, 서부선과 고양선이 함께 이어지는 향동지구역. 이 향동지구역에서 고양선을 타고 두정거장을 가면 창릉 GTX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거리에서 GTX역까지 두정거장, 창릉역에서 GTX를 타면 강남 삼성동까지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대각선으로, 길 건너 대각선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3블럭 자리가 되겠고요. 자, 보이시는 게 이제 이 향동 지구역 사거리에서 3개는 전부 다 스타비즈고요. 그리고 이제 8층짜리 건물이 보입니다. 자, 이 건물의 이름은 SM 센트럴 타워 라는 건물이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SM 센트럴 타워 굉장히 넓어 보이죠? 되게 높아 보이죠? 8층짜리 건물인데, 자, 그리고 이제 센트럴 타워 옆으로 스타비즈 3블럭, 그리고 스타비즈 4블럭,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쪽이 스타비즈 6블럭입니다. 블럭 이렇게 높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스타비즈는 높이가 1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M타워라든지 그 옆쪽으로는 전부 다 4층짜리 건물. 저 다이소 건물도 4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3블럭 뒤쪽에 보이는 킴스 프라자도 4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SM 센트럴 타워가 8층. 지금은 8층짜리 SM 센트럴 타워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만, 자, 나머지 3개, 사거리에서 3개, 스타비즈 4블럭, 3블럭, 6블럭이 15층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옆에 있는 SM 센트럴 타워의 2배 높이가 되죠. 2배 높이. 그래서 정말로 훨씬 높은,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역세권의 3개의 자리가 스타비즈다. 4블럭, 6블럭,
그리고 3블럭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스타비즈 2차의 5블럭 뒤편이 되겠고요. 자, 이쪽 코너 자리도 뭐 매우 괜찮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향동천인데, 향동천을 건너게 되면 스타허브라는, 저기도 마찬가지로 섹션 오피스입니다. 자, 다음에 그 옆으로는 한일 미디어 타워, 여기도 섹션 오피스인데 얘는 이제 초소형 섹션 오피스죠. 그래서 4평, 5평, 6평 이런 초소형 섹션 오피스들이 들어가고요. 그 옆으로 스타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저희 스타비즈가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향동 3교 앞으로 오면은 이렇게 예쁘게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화단이 바로 중심 통로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D 아파트를 건너서 다음에 아래쪽에 중심 상권을 가로질러서 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다리예요. 다리를 건너고 나면 가운데 예쁜 봄향기 공원입니다. 여기가 봄향기 공원을 지나면 바로 이제 중심길을 통해서 가면 바로 향동 6블럭 1차죠. 6블럭 다음에 SM 센트럴 타워 사이길로 가면 저기 앞에 보이시는 사거리가 바로 역사거리입니다. 향동 지구역 사거리고요. 그 옆쪽으로 보이시는 저쪽에 이제 그 건설 장비들이 서 있는 자리, 저기가 바로 그 5블럭이죠. 스타비즈 2차 중흥 S클래스 앞쪽에 스타비즈 2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것이 중심에 있는 봄향기 공원, 되게 예쁘죠. 뒤편에 보이시는 아파트가 이제 하우스 D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로 향동천 3교죠. 3교를 건너면 봄향기 공원이 나옵니다. 자, 봄향기 공원 우측편으로 차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차가 이렇게 쭉 서 있는 저 자리가 스타비즈 7블럭, 얘도 2차입니다. 7블럭의 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건너 그 향동천을 건너서 퍼스트타워, 아까 소개해드렸던 퍼스트타워죠. 그 핫도그, 명랑 핫도그가 조기 판매가 다 돼버리는, 왕돈가스 왕냉면집이 전적 장사를 못할 만큼 물량이 다 팔려버리는, 자, 그 앞쪽 건물로 보면 또 그 건물이 보이는데, 저 건물도 보면은 뭐 이제 내과라든지, 그다음에 척추관절, 뭐 그다음에 도수치료 돼 있는 향동교에도 있는 건물, 저기도 굉장히 빠르게 상권이 형성되고 상가가 찼거든요. 그 상가, 퍼스트타워 상가에서 향동천을 건너는 자리가 바로 스타비즈 자리입니다. 그러면 퍼스트타워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천변의 코너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찰 수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스타비즈 2차 7블럭 자리도 3면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코너고, 저 앞쪽에 컨테이너 있는 자리도 도로변 코너고, 여기는 향동천에 있는 코너, 걸어다니면서 봄향기 공원, 바로 봄향기 공원을 내 집 앞 정원처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봄향기 공원을 내 집 앞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상권이 카페라든지 다음에 이렇게 뷰를 보는 그런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되게 좋을 자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쪽 도로편으로도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3면입니다. 한쪽 면은 향동천을 보고, 한쪽 면은 봄향기 공원을 보고, 한쪽 면은 도로를 보는 이렇게 3면 코너 자리에 있기 때문에 향동천에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향동천에 코너가 들어가는 3면 코너가 들어가는 블럭은 딱 두 곳이거든요. 그 두 곳을 바로 스타비즈 2차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스타비즈는 입지 선정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역사거리 중에서 3개가 스타비즈 1차였고, 다음에 향동천이 마주하는 곳은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인데, 코너 자리가, 그 코너 자리를 전부 다 스타비즈 2차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스타비즈 1차는 역세권, 그러니까 문 열고 바로 나오면, 역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있는 곳 3곳이 스타비즈, 지금 저 크레인이 올라가는 게 스타비즈 자리죠. 자, 그리고 2차는 향동천 다리 건너 봄향기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3코너 자리인 곳이 7블럭과 5블럭으로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입지면에서는 향동의 단연코 최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자, 은평 차고지에서 내려서 저와 함께 향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상업지까지 한번 알아보면서 스타비즈 1차와 2차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정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최고다. 향동에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무래도 이게 먼저 시행사의 힘, 그 다음에 건설사의 힘인 것 같습니다. 향동 중심 상권 중에서 유일한 브랜드이자, 또 대부분 다 건물들은 사실 그 브랜드 면에서도 그렇게 대단하게 알만한 브랜드가 없고요, 스타비즈를 제외하고는. 자, 그리고 대부분 다 한 개짜리 단일 건물들이에요. 단일 건물들인데 스타비즈만 5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상가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상가들이 이야기할 때 뭐 여기 들어온다, 뭐 GTS 역에서 가깝다, 뭐 롯데몰이 들어온다, 수생 역세권이 개발된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스타비즈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비즈는 단지 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섹션 오피스로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고, 스타비즈에 들어와 있는 기업 숫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권이 될 수 있는 배후 수요가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저는 이제 향동천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아까 저희 스타비즈 1차 있었던 중심역에서 내려서, 그래서 이 향동천길을 따라, 여기가 이제 향동천길이죠. 자, 보이시는 저 뒤쪽으로 쭉 저 건물들 보이는 것보다 더 지나가서 향동의 제일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향동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은평 그 차고지가 있는 그 입구 쪽으로는 경의선이죠. 향동역이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또 버스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 제일 끝자락, 반대쪽에 제일 끝에 제일 위쪽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들은 사실 자차를 끌고서 가기 전까지는 은평차고지에서 걸어가기에는 뭐 사실 너무 멀고요. 다음에 중심상권 자리에서 걸어가기에도 멉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차를 이용해야지만 갈 수 있는데, 과연 업체 하나당 차량을 몇 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해줄까? 보통 지산들 보면은 뭐 많이 돼야 한 3대, 뭐 2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직원들은 주차할 만한 공간이 만만치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 또한 뭐 굉장히 멉니다. 지금 은평차고지에서 내려서 중심상업지까지 걷는데 약 한 800m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을 수 있는데, 은평차고지에서 내려서 저기 이제 지식산업센터 있는 데까지 걷는다 라고 한다면 30분 이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먼 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심상업지에 들어서는 그런 그 섹션 오피스들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입지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섹션 오피스는 결국 이제 지식산업센터하고 중심상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오게 될 텐데, 기왕이면 중심상업지가 낫겠죠. 그런데 중심상업지가 아무래도 땅값이 도시지원시설 들어가는 곳보다는 비싸거든요. 그런데 실제 분양가 테이블을 펼쳐놓고 보니까 오히려 중심상업지에 있는 스타비즈가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도시지원시설의 지식산업센터가 가격적인 측면, 입지적인 측면에서 글쎄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원대한TV의 원대한이었고요. 저와 함께 걸으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